네, 자 291페이지 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통장거래 입력이라는 문제인데 보통예금 서울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줍니다. 날짜는 8월 13일이고요. 자 밑에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야 돼요. 주식회사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래다. 계약금만 받은 거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 그냥 예금에 입금된 거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죠. 자 그러면 8월 13일 날 주식회사 유명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금이죠. 선수금. 자 8월 13일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8월 13일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예금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란에다가 서울은행을 검색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적요는 그냥 지나가시고 차변에 입금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어이구, 네, 500만원. 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이제 대변은 부채죠. 선수금입니다. 유동부채 선수금. 선수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유명에서 받은 거죠. 유명을 입력하셔라. 유명. 자 적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뒤로 지나가시고 500만원 입력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죠. 통장거래 입력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개 다 거래처가 필요한 거였어요. 차변에 보통예금도 서울은행이라는 거래처, 대변에 선수금도 유명이라는 거래처를 코드로 꼭 입력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 결과 여러분 우리하고 동일하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그래서 4점을 주었네요. 이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이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거리 홍보 행사에서 마우스 패드를,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 쓰면 되겠네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평가 문제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산 처리하지 말고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자, 무슨 비용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회사의 상품을 아마 홍보하는 모양인데 네, 마우스 패드를 구입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판촉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비용을 뭘로 하면 될까요? 예, 광고 선전비, 그렇죠? 예, 광고 선전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그렇죠. 광고 상사에서 12만원이면 3만원 초과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돼요.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가 두 건입니다. 자, 먼저 날짜를 8월 21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8월 21일 출금 전표로 할까요?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833번 사용해야죠. 자, 광고 선전비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적요도 마찬가지고요. 자, 금액은 12만원. 12만원. 그러면 요 전표 끝났어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두 번째 평가 문제인 영수증 수취명세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여기 결산 재무제표 맨 끝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2라고 하는 서식을 입력하면 1서식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거래일자 영수증 보시고 2020 0821 광고 상사, 성명은 김상훈, 사업장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 사업자 번호는 105-36-145-83, 거래 금액은 12만원. 자,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읍면 지역 소재냐, 금융보험 용역이냐, 비거주자 거래냐, 농어민과의 거래냐, 국가등과의 거래냐,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냐,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냐, 사업의 양도냐, 전기통신 방송 요격이냐, 국외에서의 공급이냐, 공매 경매 수용이냐, 부동산 구입이냐, 주택 임대 용역이냐, 택시 운송 용역이냐, 전산 발매 통합 관리냐, 항공기 항행 용역이냐, 간주 임대료이냐, 연체 이자 지급분이냐,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냐, 접대비 필요 경비 부인분이냐, 유료도로 통행료냐, 여기까지가 있죠. 근데 FAT 1급에서는 이 구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TAT 2급에서는 여기 구분에 해당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FAT 1급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구분은 없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계정코드 광고 선전비잖아요. 계정코드 더블 클릭해서 광고 선전비 검색을 다시 하시면 돼요. 833번. 그리고 저교에는 마우스 패드라고 써주시면, 마우스 패드 구입, 이렇게 마우스 패드 구입. 자, 그런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1로 한번 가보아야 됩니다. 가보아서 이 12만 원이 총계에 와 있으면 작성이 된 거고요. 만일에 안 와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 명세서 2에서 불러오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장 단추가 없기 때문에 이 메뉴는 지금 바로 닫아주세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 닫기 단추를 누르면 그때 물어봅니다. 이때 저장하시겠다 하고 예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장을 해야만이 채점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4점을 주는 이유가 좀 일이 많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어렵거나 하면은 이게 4점 배점이고요. 쉬운 문제는 3점 배점이고 이렇습니다. 네. 자, 수행 결과 보시면은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구분란은 그냥 비워두고 이렇게 입력했죠. 네. 자, 수행 팁을 읽어보면요. 3만원 초과 지출을 했는데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이 문제로 꼭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만원 초과 지출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이거는 부과가 된다. 여기 구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나중에 이 가산세 문제는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그때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자동차세 납부 3점짜리. 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밑에 자료 설명해 보면 8월 31일 날 납부했나요? 8월 31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증빙서류래요.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자, 8월 31일이고요. 금액은 16만 5천 원이 되겠고요.
날짜는 8월 31일, 그리고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이죠.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니까 출금전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 1번 출금,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동차세는 817번 써야 돼요. 전부 800번대 써야 됩니다. 자, 비용이니까 거래처와 적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요. 네, 금액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3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출금전표로 세금과 공과 16만 5천 원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로 영수증이 하나 있고 경향신문의 구독료를 아마 낸 모양입니다. 자, 자료 설명 9월 1일 날 납부했다는 뜻이고요. 8월분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9월 1일 자료 설명에서 9월 1일은 납부 날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 날짜는 확인됐고 금액은 여기서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18,000원. 자, 그러면 신문 구독료 개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네, 도서 인쇄비. 자, 그러면 다 확인됐습니다. 9월 1일로 날짜 바꾸시고, 날짜 아주 중요합니다. 9월 1일 출금, 도서 검색해 보시면 800번대 써야 돼요. 826 도서 인쇄비. 거래처 적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요. 예, 지나가시고 18,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18,000원. 네. 그러면 3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수행 결과 보시면 도서 인쇄비로 처리했죠. 그리고 역시 거래처에 뭐 경향신문 이런 거 입력하지 않았죠. 채점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큰 번호 2번 20점 배점에 아까 20점 배점이었죠? 예,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예, 보셨다시피 전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들로만 여기다 모아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보더라도 방금 마지막에 한 거 이 경향신문의 신문 구독료 이거는 왜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까요? 신문 구독료가 면세예요. 면세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면세를 매입했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도 있었죠. 면세 매입했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은 뭐였을까요? 계산서를 만약에 받았다면, 예, 경향신문에서 이런 지로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만약에 받았다면은 계산서는 우리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계산서는 53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지로 영수증이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우리가 비용 처리만 받으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는 부가가치세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있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맨 마지막 문제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문제만. 부가가치세 24점 중에서. 왜 그러냐? 대개 맨 마지막 문제는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가가치세 정리는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금금 서로 상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여기 문제 3번에 넣어놔요. 그것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거를 FAT 1급은 아예 현금 영수증이 안 나오는군요. 예. 증빙이 현금 영수증은 아예 안 나와요. 현금 영수증이 매입 매출 전표에는 안 나오고 일반 전표 문제로만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점이니까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실무에서 24점에다가 이론 문제 15개 중에 5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그럼 한번 점수를 따져보면 5문제면 2점이면 10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24점 나오죠. 합치면 34점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34점이 부가가치세 비중인 거죠. 나머지 이제 66점. 나머지 66점이 재무회계 문제예요. 재무회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관련된 거. 66점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빼니까. 기초정보관리는 사실 재무회계라고 볼 수도 없죠. 예, 이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관한 거니까 10점 빼버리면 54점. 54점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랬어요. 자, 1번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점짜리 이걸 꼭 먼저 읽어보세요. 자료 설명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라는 얘기고요. 자, 평가 문제 2개가 있습니다. 평가 문제 1번은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평가 문제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하고 전송하라.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결제 내역 밑에 뭐 외상 표시 이런 거. 그리고 전송하는 날짜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패스해라. 그래서 밑에 결제 내역 같은 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그냥 입력 안 하면 됩니다. 전송 일자는 언제나 컴퓨터에 있는 현재 날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열으셔가지고 날짜를 입력을 하시는데 날짜가 거래명세표에 있는 9월 21일이죠. 네, 9하고 1은 뭐 비워도 되고 위에다 날짜 넣으셔도 돼요. 자, 21일 입력하시고 자, 상품을 공급하고 하니까 매출인 거죠. 네, 매출.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할 거죠. 그러니까 11번이죠. 11번. 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출은 11번입니다. 자, 품명은 거래명세표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 엔터. 수량 20개 엔터. 단가 40만원 엔터. 거래처의 코드란에 가가지고 유명 엔터 해서 또 엔터. 네.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비워두고 가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발급할 때는 비워두는 겁니다. 자, 분계는 아까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고 자료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상분계죠. 2번. 그리고 밑에 걸 분계를 확인하세요. 자, 외상매출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수금 8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은 공급가액이 800만원. 수익 발생. 네.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컴퓨터가 상품 매출이죠.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의 1번을 마친 거예요. 평가 문제 2번을 합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찾으세요. 예, 클릭하시고 우리가 9월 21일 걸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9 엔터 21 엔터 21 엔터 엔터 엔터. 네. 그러면 거기 지금 미전송이라는 거 하나가 보이죠. 앞에 체크박스 마우스로 체크해 주시고 저 상단에 있는 먼저 전자 발행을 먼저 하는 거죠. 전자 발행. 그러면 로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냥 자동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금계산서가 양식이 미리 보기 창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발행을 눌러주죠. 네, 그러면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국세청으로 발행을 하러 가야죠. 그래서 전자발행 바로 옆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하죠. 그러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이디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로그인 단추 눌러주죠. 그러면 이런 그 전송창이 나옵니다. 이때 미전송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조회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발행이라는 단추가 바로 그 위에 있는 노랗게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요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해 주시고 검색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발행했으니까 없는 거죠. 확인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이 창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아까 열려있던 이 창도 한 번 더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21일날 전표 옆에 전자 입력이 아니라 전자 발행. 전자 입력과 전자 발행은요.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발행한 거고 전자 입력은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입력만 한 거다 하는 게 전자 입력입니다. 여기서 전자라는 개념은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세금계산서는 전자 입력을 안 하고 비워두죠. 우리는 전자 발행에 해당되고 방금 이 건은 자 이것이 4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문제에 맨 처음에 나오는 1번 문제는 언제나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와요. 발행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전자 입력은 전자 입력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발행을 매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 보시면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죠. 그대로 이런 절차로 우리가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매입거래. 매입거래가 더 어려워요. 매출보다. 매입거래는 좀 유의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자, 매입거래 밑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보시면 주식회사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우리가 매입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야 됩니다. 자, 상품 구입한 거면 별로 함정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날짜 9월 23일입니다. 입력을 할까요? 9월 23일. 매입에서 찾아야 됩니다. 매입에서 찾으시고 세금계산서구나. 그러면은 51번. 그리고 무조건 51번이 아니라 요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 상품 매입한 거니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판단에 51번. 자, 품명의 컴퓨터
수량 10개, 단가 3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이번에는 거래처입니다. 금천. 전자세금란은 1번 해줘야 됩니다. 전자입력.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보니까 현금하고 외상하고 섞여 있어요. 우리 거래 자료 설명에서는 그냥 상품을 구입했다라고만 설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봐줘야 됩니다. 이 매입세금 계산서 하단에 보시면 결제 내역이 이 하단에 있어요. 현금으로 30만원 지급했고 외상은 300만원이다. 이럴 때는 분계를 혼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분계 3번 혼합. 자, 그러면 반자동이죠. 차변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30만원, 차변에 상품 300만원은 자산 증가 300만원. 자,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에 현금을 먼저 입력할까요? 101번 현금 3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네 번째 줄로 내려왔죠? 또 4번 대변에 외상으로 매입했죠? 네,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탭을 누르는 것으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래처 확인도 해보시고 차변대를 함께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3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상품 매입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헷갈릴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매입 거래 하나 해봤고요. 다음은 3번 문제. 역시 매입 거래이죠. 매입 거래이고 세금자가 없는 그냥 계산서인데 전자계산서입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꼭 읽어야 돼요.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관악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식당에 사용할 쌀을 샀다? 네, 일단 상품은 아니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전자계산서도 전자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서의 날짜를 보시고 9월 25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계산서지만 계산서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면세지만. 그래서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25일 쌀을 매입했으니까 매입이고 증빙이 계산서면은 53번이 됩니다. 매입 계산서는 53번입니다.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여주쌀 그대로 써주시고 수량 10, 단가 5만원. 자, 거래처는 공급자 관악 농협이 되고요. 전자 계산서도 전자 입력으로 하라라고 평가 문제에 나왔었죠. 1번 전자 입력. 자,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계산서 하단을 봐야 되겠네요. 외상으로 했죠. 그럼 분계는 무슨 분계해야 될까요?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외상 분계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외상 분계하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아닌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기를 이거 실수했구나 하고 외상을 다시 혼합 바꾸면 상품. 네, 일단 반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쌀이 상품일 리가 없죠. 우리는 식당에 사용할 쌀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우리 군의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식사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811번 복리후생비.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될까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50만원. 예. 매입이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예. 여주쌀이니까 상품 아니니까 일단 비용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외상이지만 외상매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 잘 판단해서 넣어줘야 되고, 판단해야 될 게 더 많아요. 매입 쪽이. 자, 계산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똑같죠? 우리가 한 거하고. 네. 자, 이렇게 53번 면세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분계는 이건 미지급금이니까 외상분계하면 안 돼요. 혼합분계로 합밖에 할 수가 없어. 네. 이렇게 분계를 마치면 됩니다. 네. 자, 10분간 또 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하면 여러분 좀 피곤하니까 중간에 한번 10분간 쉬고 가겠습니다.